지난 한 해 백년유산에서는 경남의 산재에 있는 근대 건축물을 만나보았습니다. 헌병분견대와 어시장 객주, 폐선된 경전철의 터널, 그리고 이란 와사까지 100년의 세월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들을 마주하며 희열과 감동을 느꼈었죠. 전형적인 일본식. 야, 이게 완전히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네. 천장까지. 오, 조심하세요, 바닥. 바닥이 다 꺼져 있어, 지금. 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급이. 한편 이토록 훌륭한 문화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속에 외롭게 묵혀두어야 하는 현실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 건물은 보호 대상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객주를 문화재로 등록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되기도 하죠. 낡은 근대 건축물들을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씨앗으로 활용하는 똑똑한 도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구 중구 청라언덕. 평일인데도 탐방객들이 많다. 도심 속 골목을 거닐며 100년 전 시간을 느껴보고 싶은 근대로의 여행 신청자들이다. 이곳은 대구 중구 골목 투어 5개 코스 중 2코스 근대 문화 골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1.6km 천천히 둘러봐도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교수님, 이 집은 네. 그 옛날 선교사들이 성 내에 업성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성 밖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와서 이곳에서 선교와 의료와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지냈던 산택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산택. 앞에 보이는 이 집은 서이츠 선교사가 살았다고 해서 서이츠 주택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이곳에 지금 선교 박물관으로 꾸며놓았습니다. 가보시면은 대구 근대로의 여행의 모든 코스는 사전 신청만 하면 문화해설사의 안내와 함께할 수 있다. 청량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초의 목사님입니다. 이기풍이나 길선주 이런 데를 우리 잘 아시죠? 관광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대구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근대 골목 투어. 그 시작은 14년 전 10명의 대학생들이 만든 한 장의 지도에서부터다. 2001년경이었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 예정이었는데 졸업 앞두고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예상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선배를 만나서 그 약정골목 주변에 뭐 재미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여기가 뭐 3대째 한약을 팔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어떤 지역사나 지역의 어떤 역사를 받아들일 때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그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려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학습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그 지역사회를 이렇게 좀 그려보자, 지도를 그려보자라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골목 투어를 하게 되고, 개선 사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코스 여행의 약점도 잘 보완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 스케치.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네. 그 내구성이 이건 뭐 100년 가도 있을 것 같네요. 100년 전을 여행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은 젊은 감성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자, 여기 리플렛이 있는데 리플렛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구 중구 골목 건드려 여행 펼치시면은 5개 코스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되게 네. 네, 휴대하기 편하게 나네요. 네, 이렇게 한 손에 딱 잡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뒤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건드려 여행길 내 발자국 스탬프 투어가 있는데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우리 되게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와,
나중에 우리가 골목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가 또 했을 때 가게를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할인을 수가 있어요. 해주는구나. 5%. 이거 찍는 재미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되게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디자인이 예뻐서 이 또한 하나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구 중구 골목 투어 두 번째 지점은 좁고 가파른 뒷골목 계단. 3일 만세 운동의 비밀 통로였다.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우리 학생들이 또 바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3월 만세에 지켜진 그 성장대까지. 그래서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이렇게 가방에 숨겨왔어요. 그 두루마기를 입고 장사꾼처럼 변장을 했고 또 우리 여학생들은 헌옷가지를 세수대에 담아서 머리에 입고 빨리 하러 가는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리고자 이 길을 3일 만세 운동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테마길의 승패는 이야기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길이라면 100m를 걸어도 지겹고 1km라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흔쾌히 걸을 수 있죠. 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나선 대구 시민단체는 이런 짧은 골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솔깃한 이야기를 발굴해냈는데요. 점점이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선으로 연결할까 하는 우리들의 고민에 좋은 힌트가 되어줍니다. 3일 만세 운동길을 내려오면 112년 된 계산성당이 눈앞에 보인다. 저기 계산성당이죠? 예. 지금 청라언덕에서 여기 계산성당까지 얼추 봐도 한 200m가 넘는데 이 중간중간에 정말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잘 디자인해가지고 관광객들 발길 안 끊기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이 반경 2km 안에는 한 50여 개의 정도의 근대 건축물들이 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는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목들이 많아요. 그 골목이 모두 1000개고 그 1000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5개의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야, 네. 그 이야기들을 다 발굴하려면 정말 시민들의 다 이 제보와 네. 이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죠? 대구 근대 골목의 스토리텔링은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의 시민들한테 구술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가 되게 생동감이 있었고 여태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기존의 건축가나 도시 계획자들이 그 선만 그으면 되는 그런 것들이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 도시는 시민들의 살아가는 동선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클이 바뀌는 역동적인 공간이 도시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그냥 줄 몇 개 걷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걸어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아, 이곳은 다녀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모종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 다수의 방문자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죠. 계산성당은 얼마나 지금 된 거죠? 계산성당은 1902년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1918년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은 1918년도에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증축도 하고 좀 변형이 됐나 봐요. 1902년도에 지어져서 1918년 종축했는 것은 1911년도가 대구의 대목구가 설정되면서 주교자 성당으로 계산성당이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적이고 변화가 느린 도시라는 이미지. 대구는 그 약점을 오히려 옛것을 지켜낸 도시라는 강점으로 바꿨고 2012년 한국 관광의 별, 2013년 지역 문화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다.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게 2008년도에 287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골목투어 신청 들어온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53만 명이라는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마추어리즘의 승리다 라는 건데 저희들이 배운 게 없었고 어떤 전공화된 체계로 도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은 도시전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시만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전문가적 함정이 없이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도시를 걸으면서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도시를 해석하는 것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래적 방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학의 통찰이었다 그런 표현 다시 합니다. 네. 계산성당역 좁은 골목.
그 끝엔 높은 빌딩에 둘러싸인 두 채의 고택이 있다. 의외의 장소에서 마주친 오래된 기와집.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서상동과 조선의 저항시인 이상화의 집이다. 2002년도에 이 서 있는 이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철거될 어려움에 처했었죠. 먼저 단초 촉매 역할을 한 거는 시민운동이었죠. 안 된다. 고택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중구청장님으로 계시는 윤순영 중구청장님 제야에 계실 때 공동대표, 보존운동 공동대표를 하셨어요. 그건 민간들이 성금도 모으고 이상화 빼앗긴 데도 보면 책자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시의 의사를 압박을 했다 그래야 되나? 주도적인 분들의 앞선 흐름이 있었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행정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부동산과 개발 건설 가치. 이 두 고택의 생존은 경제보다 문화를 선택한 사람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다. 시민의 힘으로 되살아난 이 고택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마산 삼광 청주공장을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보존에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창원시에서는 삼광 청주공장을 살리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2011년 마산 최후의 청주공장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만일 그때 삼광 청주공장을 지켜냈더라면 근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유산을 지켜내려는 시민단체만으로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대구 중구청은 주민과 전문가 100여 명을 모아 주민타운 미팅을 열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주민들의 그 여론이라든가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진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합의하고 나면은 또 저분하고 합의 안 되고 또 저리 안 되고 그때 당시로는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타운 미팅을 한다 그러고 했었어요. 전부 사업 자체를 이제 시각화 시켜가지고 좀 더 붙여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PPT 과정을 통해 갖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하고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걸 또 얘기하게끔 하고 그 얘기된 내용들을 다시 수렴을 해서 반영할 만하면 반영하고 한 과정들이 타운 미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참여해보지 못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무돼가지고 다 내가 아는 그때 당시는 이랬다. 내가 이상화 선생하고 있을 때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심은 또 다른 진심을 불러온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원하는 또는 순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은 계속 가지치기 하듯이 좋은 사업들,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좋은 예산을 물어오고 좋은 아이템들이 만들어지더라.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그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량 또는 흐름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있다면 안고 가든지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디자인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간첩이냐, 재개발 언제 시켜줄 거냐. 그 터닝 포인트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눈에 띄게 이제 많이 오고 있는 장사하는 데는 좋지요. 이후에 유지 관리 사용은 결국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